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향.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5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활동가 엄재희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5.18 특집도 아닌데 우리는 5.18 특집으로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민원연 광주 순례를 가는 날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아, 가는 날이죠? 네. 그렇죠. 네. 저희는 지금 5.18 특집 맞네. 네. 가고 있겠네요 지금. 네네. 아니구나. 이거 올라갈 때 바로 듣는 분은 아직 아니지만. 그쯤에 예. 저희가 5.18 모니터를 늘 하고 있습니다. 5.18 네.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된 그러니까 광주 정신을 훼손하고 또 광주에 대한 어떤 그 왜곡 보도들, 네. 5.18에 대한 왜곡 보도들 그리고 네. 최근에는 그 지역 의 민심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언론사들이 광주 민심 이러면서 여기다 붙였다 저기다 붙였다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보도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선거 시기에 이런 게 많죠. 네. 민심 광주 민심 이래가면서 그래서 그런 보도들까지 이제 저희가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하고요. 저희가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5.18 기념재단이라고 광주에 있습니다. 그 네. 재단으로부터 프로젝트를 받아서 작년에는 그 유튜브 모니터를 좀 했죠. 가짜뉴스 네,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네. 유튜브 모니터를 했고요. 그리고 평소에 늘 하는 거는 이제 종편 시사 토크쇼에 여기서 원래 그 5.18 북한군 개입설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 광주 저기 TV조선과 채널A 시사 토크쇼에서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시사 토크쇼에 5.18 관련된 모든 발언들을 꼭 찾아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4년째고요. 올해에도 저희가 5.18 모니터를 앞으로 꾸준하게 낼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평소에 뭐가 막 중요한 게 나오면 시도 때도 없이 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5.18 관련된 보도가 얼만큼 나왔나 이것을 점검하는 모니터를 네. 하기로 했어요. 요거는 5.18 재단의 보고서용으로 드리려고 근데 발표 5.18 재단에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발표하면 훨씬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네. 4월 30일까지 네. 약 2달간이죠. 네. 2달간 신문, 방송, 종편에서 네. 5.18 관련된 발언을 그러니까 내용들을 얼마나 방송했는지 그리고 네. 이 시기에는 5.18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벌써 2달 지났다고 다 까먹었죠. 하나도 모르겠네요. 생각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뭐가 있긴 있었어. 왜냐면 김진태 이건 5.18 생각나잖아. 망언 그 있었죠. 시기에. 네. 그런데 이제는 막 디테일은 다 없어지고 지만원 씨를 국회에 초청해 이른바 공청회를 열고 5.18이 폭동이라며 막말을 쏟아낸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10년, 20년 후에 그게 5.18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동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하는 말은 5.18 유공자 명단은 좀 공개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걸 공개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 대법원의 판례도 같습니다. 5.18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공자 명단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 단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기록과 연구 같은 목적 때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 예. 한국당 일각에서는 가짜 유공자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네. 어차피 명단은 공개 못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런 주장은 계속 되풀이될 것 같습니다. 올해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5.18 관련 보도를 쭉 점검한 그 결과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민원연 5.18 보고서 임을 위한 행진곡. 예, 좋네요. 한번 임을 들어야죠. 위한 행진곡. 5.18기 한번 들어줘야지. 왔습니다. 네. 다음 네. 주지만. 네.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제일 문제적인 것이 사실은 방송 보도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방송 보도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제목부터가 의무심장한데 5.18 외면하고 광주 시민의 아수라장 만든다는 TV조선이에요. TV조선이 이런 말을 했나 봐. 세상에. 아수라장을 만든다고. 광주 시민들이 그런 말을 했대요. 자, 그래서 요 방송 보도를 좀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요 시기에 모니터 그 결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먼저 보니까 요 시기에 두 달간에 자유한국당 망언이 있었고요. 전두환 재판이 있었고요. 5.18 진상규명 관련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개를 다 합쳤을 때 전체 보도량은 지금 우리가 7개의 언론사를 했는데요. 지상파 3사, 종편 4사에서 153건이 나왔네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그래도 많이 나왔던 것이 전두환 재판이었어요. 요 전두환 재판 관련된 보도 누가 제일 많이 했나요? 일단은 JTBC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20.5건 정도를 했고요. 가장 안 한 방송사는 TV조선이죠. 6건 했습니다. 네. 그런데 TV조선은 놀라운데요. 자유한국당 망언을 한 건도 안 보도했어? 세상에. 오, 보통이 아니야. MBC가 그 기간에 10건을 보도했는데 TV조선은 0이고 채널A도 0이에요. MBN은 6건은 했네. 그 망언 때문에 자유한국당 자체가 들썩거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김진태 의원이 이종명 의원이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명 당하셨던데 그분은. 그리고 5.18 진상규명 관련된 보도는요. 보니까 JTBC가 16건으로 많이 했는데 다 안 했어요. TV조선, 채널A, MBN 다 빵빵빵입니다. 관심이 없다 이거죠. 대단하네요. 한마디로 진짜 외면했네요. 그죠? 관련된 주제가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런 일단 양적인 분석 말고요. TV조선이 뭐가 문제였다는 건지 좀 들어봅시다. 일단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전두환 씨가 광주에 내려가서 재판을 받았죠. 이때 이게 이제 그 조비오 신부가 전두환이 이제 광주 때 헬기로 사격을 했다. 이런 식의 말을 해가지고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다가 조비오 신부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명예훼손을 당해서 재판을 받으러 갔던 거거든요. 근데 이때 되게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이 전두환 씨가 이거 왜 이래 사건이 있었죠. 기억이 아마 나실 겁니다. 아니 이제 출석하는데 기자들이 따라 붙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이거 왜 이래 막 그래서 사실 그 전에 막 설마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과할까 막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당연히 안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거 왜 이래는 좀 너무하지 않았나 약간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분했었는데 취재진들이 지금 막 몰리는데 부인합니까? 광주 시민들한테 광주 시민들에게 이거 왜 이래? 라는 이야기를 크게 외치고 이때 이제 TV조선이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그냥 아수라장이 벌어졌다라고 보도를 한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3월 11일자 보도 제목이 등장할 때마다 차량 주변 고성 몸싸움이에요. TV조선 제목이. 그래서 광주의 모습을 담았는데 그냥 아수라장이 됐다라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죠. 내용이 그 리포터를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네. 광주지방법원 주변은 아침 일찍부터 항의하는 시민들이 모여들어 하루 종일 어수선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이 재판을 마치고 나올 때는 질서 유지선이 무너지면서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취재진과 항의하는 시민들이 한데 엉켜 극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일부 시민들은 도로에 드러누워 전 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 현장은 오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직도 전 전 대통령 하는 사람들이 있네. 그러네. 전두환 씨라고 교육이 안 돼서 해야죠. 이렇게 참 큰일 났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일단 지금 어떤 법적인 신분상. 그런데도 그게 깍듯하게 전 대통령을 하면서 이렇게 아수라장이 벌어졌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두환 씨가 광주를 찾은 거는 32년 만에 처음 간 거예요. 87년이고 처음 간 거고 그동안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를 한 적도 없고 잘못에 대한 인정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광주에 찾아갔다는 사실 자체가 광주 시민들에게는 굉장한 분노가 있는 거고 차라리 되게 차분하게 맞이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격하게 표현하면 진짜 어떻게 아니 솔직히 이런 생각이 내가 광주 시민이라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 저희 곱게 보낼 순 없다. 그렇죠. 어떻게 그냥 뭐라도 이게 우리의 자존심인 거다. 곱게 보낼 순 없다. 개망신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지는 못한 그러니까 물리적 폭력은 못 한다면
진짜 부끄럽게라도 만들어야 된다. 약간 저 사람이 심리적 위축이 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할 것 같아.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런 과열이 시민들이 막 한 게 아니라 취재진들이 만든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보면 막 시민과 경찰이 뒤엉켜서 몸싸움을 한 장면이거든요, 사실. 뭐 그래서 화면에서 나온 그 장면을 보면 전두환 씨가 차에 다가선 때 시민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찰관과 취재진으로 보여요. 막 카메라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분노했던 지점, 그 당시에 기자가 5.18 당시 발표 명령을 했느냐는 묻는 기자에게 이거 왜 이래? 라고 소리쳤던 장면은 전달해주지 않았다. 이 TV조선은. 그리고 채널A도 비슷했다. 뭐 초등생들도 전두환 사죄하라 라는 그 기사의 제목에서 그냥 광주 시민들이 이렇게 아수라장을 펼쳤다. 뭐 이렇게 몸싸움이 있었다라고만 보도를 했다는 게 참. 근데 사실 이 아쉽네요. 제목도 초등생들도 전두환 사죄하라라는 제목도 사실 되게 악의적이에요. 왜냐면 초등생이 뭘 한다고 이런 소리를 해라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광주 사람들은 초등학생들조차도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제목인 거야. 그러니까 저는 아무튼 별로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채널 A는 또 전두환 씨 입장만을 주로 이렇게 전달했다라고 해서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이 보도도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두환 씨가 지금 헬기 사격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제 쟁점이 되어 있는 거고, 2017년에 있었던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이미 2017년에. 그렇죠. 그런데 채널 A는 이 2017년 얘기를 하지 않고 95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야? 과거에. 그래서 앞서 군과 검찰은 지난 1995년 앞서 군과 검찰은 지난 1995년에 헬기 사격 여부를 수사했었는데요. 조비오 신부와 목격자 김모 씨가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헬기에서 타다닥 하는 소리를 들었고 불빛이 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군과 검찰은 헬기 사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이 수사 결과를 근거로 광주 시민이 프로펠러 소리를 오해한 것이고 불빛은 헬기 충돌 방지 등이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95년에는 그때 당시에 군과 검찰은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걸 얘기한 거죠. 하지만 2017년엔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판단했는데 그건 얘기하지 않는다. 나는 95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걸 찾고 굳이 2017년 거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2017년 자료가 가장 먼저 나올 텐데 95년은 내려갔습니다. 그냥. 야, 참 열심히 하시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도를 하지. 네. 쉽게 자, 그러면은 신문은 어떻게 했나요? 좀 보도량이 어떤지 봐주실래요? 자유한국당, 전두환 재판, 5.18 진상규명 각각 좀 얘기해보죠. 네. 총 보도는 156건인데 자유한국당 망언 관련 기사는 40건 정도 했고 전두환 재판은 68건, 5.18 진상규명은 21건, 그다음에 징산조사위 관련된 보도는 5건, 기타는 2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네.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5.18 진상규명 관련해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보도가 없습니다. 0건이에요. 그 기간 가장 열심히 한 건 경향신문인데 14건을 보도했습니다. 네. 뭐 진상조사위 관련된 그 기사도 동아조선중앙은 이제 한 건도 없네요. 네. 근데 전두환 재판 관련된 보도량이나 자유한국당 망언 보도량도 아무래도 조중동 보도량이 다 조금씩 작고요. 경향신문하고 한겨레 보도량이 훨씬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가장 많이 다뤄진 사안이 사실 전두환 재판이었는데요. 전두환 재판 아시다시피 그 이제 회고록의 조비오 신부 때문에 이제 나온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보도를 봤을 때 제가 보기에 전두환 재판 관련돼서 한겨레나 경향이나 나름대로는 이 재판의 의미, 왜냐하면 이게 사실 그날 우리가 되게 생각해보면 지금 벌써 몇 달 전이긴 하지만은 이 전두환이 광주에 내려간다. 그리고 이 어찌됐던 간에 그동안 뭐 침해설 어찌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변명을 하다가 이제 나타난 것이라서 당연히 이거는 내가 보기에 모든 언론사들이 뉴스거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보도량이 많지 않았던 것은 사실은 얘기해봤자 손해다라고 안 하는 게 낫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조선일보는 전두환 씨 재판에 대해서 거의 보도를 거의 안 했어요. 조선일보 보도들 좀 봐주세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분류를 했거든요. 전두환 재판 관련 보도를 분류하면서 비판, 전달 이렇게만 나눠봤어요. 그래가지고 뭐 비판이라고 분류한 경우는 뭐 제목과 내용에서
확실히 전두환 씨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는 사실을 전하면 뭐 비판했다 이렇게 본 거고 전두환 씨의 사죄를 구하는 것이 잘 드러난 기사인 경우에도 이제 비판 이렇게 했는데 조선일보는 비판 기사가 딱 한 건밖에 없었네요. 네. 나머지 6건은 전달 기사였고 경향신문 반면에 경향신문은 비판이 10건, 중앙일보는 2건 정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차이가 좀 몇 개 자꾸 나죠. 네. 자, 그러면은 문제적인 재밌는 거는 이제 전두환 씨가 우리 아까 이거 왜 이래 한 다음 날 이제 일면 보도의 온도 차인데 당연히 다 톱으로 실렸어요. 그 전두환 씨가 그 이거 왜 이래를 말하는 그 장면이. 네. 그래서 뭐 동아일보도 한겨레, 경향, 뭐 중앙일보 다 전두환 씨가 그렇게 말하는 장면을 실었는데 우리 조선일보만 그거 대신에 전두환 씨가 이제 재판 끝나고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장면을 이렇게 실었다. 네네. 이런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는데 이 분노하는 지점은 역시 어떻게든 은폐하려고 이런 기사를 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우리 제이 씨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조선일보라고 그랬어. 아 진짜요? 그런 큰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걔네들하고 달라요. 우리 조선일보라고 하지 마세요. 기분이 확 나빠졌습니다. 그들 조선일보. 계속 보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친근감이 들어가지고. 혹시 조선일보 부장 아니야? 매일매일 조선일보 보기 때문에. 우리란 표현을 자주 써서 주장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연 신문모니터위원회 제가 맨날 놀리듯이 말하는데 신문모니터위원회에 예전에는 그 담당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 모니터 담당자, 뭐 동아일보 모니터 담당자. 근데 그거를 줄여가지고 조선 부장 이렇게 동아 부장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점점 정말 조선일보 부장 같이 돼가는 그런 느낌. 너무 친해져서 6개월째 조선 부장을 하시다 보니 그런 느낌. 근데 지금 우리 조선일보라고 그랬어. 아무런 의식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아무튼 그렇게 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이야기. 전두환 씨 재판의 일면의 온도차는 얘기를 했으니까 혹시 뭐 그래도 좋은 보도도 있지 않았나요? 괜찮은 거. 네. 뭐 경향신문에서 한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4월 8일 강형석 기자님의 기사인데 5.18 때 공군 수송기 김해로 시체 옮겼다라는 단독이었어요. 끔찍하죠. 진짜 제목부터. 이렇게. 네. 그래서 경향신문이 입수한 소요 진압과 그 교훈이라는 뭐 군의 3급 비밀 문건에는 5.18 기간 동안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 시체를 옮긴 기록이 나와 있다. 이 문건은 육군본부가 5.18 민주화운동 1년 뒤인 1981년 6월 광주 사태의 종합분석이라는 부제로 243권만 만들었다. 그걸 했던 거죠. 그래서 문건 110쪽에는 5.18 당시 공군의 수송기 지원 현황이 공수지원이라는 제목의 표로 작성되어 있었고 날짜와 함께 운항한 구간과 공군이 무엇을 실어 옮겼는지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중에 김해 광주를 운항한 수송기 기록 옆에 시체라고 적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공군 수송기로 김해로 나른 화물 중에 시체가 포함됐다는 의미. 근데 왜 여기까지 날랐을까요? 진짜 김해까지. 뭐 또 그 다음에 뭐 같은 기자님께서 군 사망자는 영현으로 표기, 시체는 일반 시민 가능성이라는 제목에서 군은 또 임무 중 사망한 군인들을 뭐 시신이나 시체 등으로 적지 않고 죽은 사람을 높여 부르는 영현이라고 표기한다면서 그런데 공군 수송기가 수송한 시체는 군 사망자가 아닌 일반인 시민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네요. 새로운 소리를 들어봤네요. 그렇죠. 영현이라고 부르는구나. 근데 그게 이제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말이 안 써 있었다는 것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민간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종편 시사 토크쇼에서 얼마나 다뤘는지를 또 이거는 3월 5일에서 4월 30일까지의 방송이에요. 근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종편은 이게 시간을 체크해야지 아이템으로 체크하기가 되게 어려워서요. 조금 약간 분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죠? 몇 분 동안 다뤘나요? 네네, 몇 분 동안 다뤘는지. 근데 요 기간 총 합치면 736분을 다뤘는데요. 이게 또 감이 안 오잖아요. 네. 이게 하나하나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많이 보도한 도시 MBN 뉴스와이드네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어디죠? 두 번째는 똑같이 MBN의 뉴스 빅5가 두 번째로 많았고 세 번째가 채널A의 정치데스크가 97분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MBN이 모든 게 많아요. 네네. MBN은 뉴스와이드가 185분,
뉴스빅5가 135분, 아침엔 매일경제도 39분인데요. 이 정도 양이 다른 데선 별로 안 나오는 게 TV조선은요. 강적들 36분, 보도본부 한라인 35분, 신통방통 21분, 이것이 정치다 43분이에요. 지금 다 굉장히 1시간도 안 되잖아. 전체 2달 동안 다룬 시간을 다 합쳤는데도 이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MBN은 지금 185, 46, 135, 89. 그래서 제법 MBN이 보도량이 많고요. 채널A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많은 게 정치데스크 97건, 그러니까 97분. 이거 외에는 다 TV조선하고 비슷하게 20분 이내로 보도를, 그러니까 30분 이내로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MBN이 그나마 관심 있게 보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18 망언을 어떻게 다뤘는지 그 관점을 좀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들의 어떤 특징이긴 한데 이 5.18 망언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정치 전략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도 제목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보도 내용, 그러니까 그 대담 내용을 보면 대부분 황교안 대표가 5.18 망언을 잘 처리해야 한다. 이런 얘기나 5.18을 잘 처리해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오른 것, 이렇게 당 차원의 전략으로 바라보는 대담이 줄을 잃었다고 하는데 이 제목을 보면, 그러니까 보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담 보도 제목 보면 신인 대표 황교안 리더십, 보수 결집 신호탄 이런 제목을 달고 방송을 하고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황교안 대표가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냐. 약간 이런 식의 초점을 맞춘 그 대담이 이루어졌다고 진짜 합니다. 무슨 내용이든 무슨 정치권 걱정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정치권이 아니야. 자유한국당 걱정. 아유, 이 약자를 이걸 우리 자유한국당님께서 어떻게 또 이렇게 하면 또 고소당할라. 제가 요즘 놀리는 거에 재미를 붙였는데 지금 저의 흐름을 서울경제가 딱 끊어주셔가지고 자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내용 하나만 살펴볼게요. 네네. 김명호 앵커, 그러니까 TV조선 신통방통에서 나온 김명호 앵커가 첫 번째 관문이라고 많은 분이 예측하는 징계 부분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징계 부분은 이제 5.18 망언한 이 3인방 징계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5.18 망언과 관련해서 이게 좀 잘 안 되는 분위기네요. 늦춰지네요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끌 수 없는 게 지금 3월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4월이 되고 5.18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5.18이 오기 전에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돼요. 안 그러면 5.18 당시에 5.18이 다가오면 엄청난 정치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약간 이렇게. 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잘 정치적으로 잘 해결해가지고 우리 황교안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할까? 약간 이런 관점으로 한 거죠. 뭐든 다 그쪽으로 연결시키는.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손해가 안 되고 다 우쭈쭈 해주는 거잖아. 사실 황교안 잘해라 막 이렇게. 아니,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지금. 네. 그리고 3월 14일 뉴스 탑10에서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분석하면서 이제 5.18 망언을 다뤘는데 이날 대담에 이제 황순옥 앵커가 나와가지고 자, 이번 한국당 지지율이요, 김태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5.18 망언 논란이 확산됐던 지난 2월 2주차 이후에 급격히 지금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강경 발언 그리고 또 5.18 관련 망언 이런 내용들을 보면 논란이 굉장히 뜨거웠던 사안들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냥 넘어갈 부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 지지율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지지율은 오르고 있다. 이게 어떤... 왜 5.18 망언했는데 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오르지? 이게 너무 궁금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궁금한 게 아니지. 지지율이 올랐다고 홍보하려고 억지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 올랐어요. 이런 거지. 하색이 돋는 그런 말인 거지. 이 말은. 그러니까 망언 더 해도 된다는 건가? 그러면서 지지층이 결집되고 있다. 약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물러서지 말아라, 밀고 나가라. 약간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거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답변은 제대로 한 건가? 이게 최진봉 교수가 왜냐하면 핵심 지지층의 결집은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막말을 하게 되면 또는 강한 어떤 어조의 말을 하게 되면 핵심 지지층은 모이게 돼 있어요. 유난히 한국당이 그런 효과가 센 것 같아요. 크죠.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보수장 중에 좀 강한 보수장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원하게 사이다 발언을 해주니까 결국 결집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근데 이거에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이죠. 왜냐하면 그런 센 발언을 하면 가져다가 보도를 해주잖아. 그렇죠. 그 언론이 욕도 안 하고 홍보해줘 아주. 그러니까 홍보해주고 좀 그냥 스타를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죠. 더 웃긴 것도 역시 종편은 웃긴 게 많은데 3월 6일 MBN 뉴스 YD에서는 그 차명지 씨가 그 망원 3인방 중 하나인 김술래 의원을 칭찬했어요. 갑자기.
그러면서 그 김술래 의원을 얘기하면서 저분 저 전당대회 때 봤는데 저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연설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이 얘기 왜 하는 거지? 근데 도대체 방송에서? 아니 칭찬한 거잖아. 그냥. 그렇죠. 아, 참 문제적인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이건 잘 보이려고 지금 차명지 씨는 계속 이렇게 깔때기를 들이대는 거잖아. 어찌됐든 누구든지 칭찬해 놓으면 다 약이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참 아무튼 망언 이분이 지금 그나마 세월호 망언을 하고서 이제 지금 물론 지금 잠깐 아무튼 잠수 타고 있는 중이신데 또 언제 또 나와서 다른 행동을 할지 모르죠. 자, 그러면은 또 서정욱 변호사는 뭐라고 했는지 좀 볼까요? 서정욱 변호사는 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막말과 5.18 망언들에 대해서 보수 눈높이에 맞춰 징계를 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해요.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부 세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지금 와서 박근혜, 황교안 대표까지 고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비판한 거는 상당히 정당한 겁니다. 정당한 거예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황교안 대표는 징계에 당연히 감안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자유우파 보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형량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김진태나 김순례나 5.18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고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이제 여당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강한 징계보다는 오히려 또 보수 자유우파 쪽에는 동정 옳다는 여론도 일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여론을 고려해서 저는 징계 양형 결정해야 된다 이런 봅니다. 왜 지네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소리야? 당내 징계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징계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눈높이에는 딱 옳은 소리야 라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니야? 참 나온. 이 사람 그냥 그 당에 가 있지 왜 텔레비전에 나와? 상식에 부합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유우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자유우파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그 보수 논객 극우 보수 논객들이 쓰는 표현들이잖아요. 저도 자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할 만한 표현이 아니야. 자유우파라는 표현이. 약간 유튜브 느낌이 좀 나긴 합니다. 네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전체 방송 항목 중에서 기타로 구분된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서해수호의 날이 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5.18 기념식 참석 여부 그리고 5.18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대담이었대요. 그런데 서해수호의 날과 관련해서 TV조선의 강적들과 보도본부 한라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의 기념식에 불참했다고 짚으면서 왜 5.18은 가면서 호국 행사에 안 가느냐라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런 거죠. 천안함 추모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세월호 참사 당일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걸 다 따지고 난리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5.18 그럼 대통령 돼가지고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 정말 그동안 안 갔던 그 다른 대통령들이 이상한 거지.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그러합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뭐라 그럴까 신문 방송 종편 모두 5.18 관련돼서 뭐 변함이 없다. 비슷하다. 예전하고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리한 의제가 터지니까 보도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 전에는 보도를 많이 하면서 막 깐족깐족거리다가 그전에는 좀 깐족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막 무슨 이상한 가짜뉴스 같은 거 엄청 했잖아요. 그런 걸 하다가 지금 완전히 좀 약간 기분 나빠 보도 안 할래 이런 불리하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저희 책 읽기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잘 들어주세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다뤄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간대